60대 며느리의 일기. 시어머니와 잘 지낼 필요가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솔직한 제 마음을 꺼내놓으려 합니다. 며느리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참 많이도 부딪히고 또 많이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꼭 잘 지낼 필요는 없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인데 잘 지내야지. 어른인데 공경해야지. 맞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묶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깨달음: 시어머니는 내 엄마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시어머니는 두 번째 엄마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시어머니는 남편의 엄마이지 내 엄마가 아닙니다. 친정엄마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말하면 며느리가 왜 이렇게 나약해? 우리 아들이 고생하겠네. 이런 반응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 친정엄마처럼 기대할 수 없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늘 조심해야 하는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엄마처럼 지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다가가면 실망과 상처만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이 며느리를 병들게 한다. 제가 젊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가정의 평화는 며느리에게 달려 있다. 그 말에 억눌려 살다 보니 제 마음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웃으며 대화는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이 눕곤 했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다 보면 결국 며느리 자신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명절 준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온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면 고생했네. 그런데 이 나물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더 잘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게 과연 건강한 가족일까요? 세 번째 깨달음: 거리두기가 오히려 관계를 지켜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을 때 관계가 더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라는 게 있지요. 가까이 다가서서 상처받는 대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연락도 너무 자주 하지 않고 생활도 분리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이것도 너무 많다 생각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뵀어요.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예전에는 모든 일을 다 보고했어요.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처음에는 되게 섭섭해 하실 수 있어요. 남편 통해서 서운한다는 소리를 전달하신다거나 신우 통해서 서운하다는 소리를 전달하신다거나 직접 연락을 없으셨어요. 웃기죠?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실제로 갈등이 줄어들었어요.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서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일이 줄어들었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화제가 생겼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졌어요. 즉, 잘 지내기보다는 덜 부딪히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 내 인생은 시어머니의 평가를 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늘 평가받았습니다. 음식을 잘하는지, 살림을 제대로 하는지, 아이 교육은 잘하는지, 심지어 제 외모와 아이 외모까지 시어머니와 시댁 어른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머리 아프네요. 요리를 했을 때 우리 며느리는 전 부치는 실력이 좀 두께가 들쑥날쑥하네. 우리 딸은 전을 참 잘 부치는데 아이가 조금 말썽을 피울 때 요즘 아이들이 왜 이래? 엄마가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키웠는데 살이 조금 쪘을 때 며느리가 살을 좀 빼야겠네. 우리 아들 옆에 서기 민망하겠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울렸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내 삶을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5번째 깨달음, 어차피 인정받기 어렵다. 제가 수십 년을 살림하며 느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에게 완벽한 며느리로 인정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잘해도 당연한 거고 못하면 큰 흠이 됩니다. 명절 준비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 고생했다. 5초간의 칭찬. 음식 하나를 실패했을 때 이것도 제대로 못해? 몇 년간 회자됨. 고생한 만큼 칭찬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내가 젊을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설날 준비로 사흘 밤을 새워서 준비하면 요즘은 냉동식품도 많고 해서 편하네. 24시간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면 우리 때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일과 육아, 살림을 병행하면 직장 나가니까 집안일이 소홀하네. 그렇다면 굳이 억지로 잘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인정받기 어려운 싸움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건 결국 나만 지치는 일입니다. 6번째 깨달음, 건강한 며느리로 사는 법.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 억지로 잘 지내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적당한 예의와 존중만 지키면 된다고. 첫째,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쓰지 말 것. 시어머니 기분을 항상 살피고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신경 쓰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대신 기본적인 안부만 묻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신경 쓰고 요청받은 일만 하는 거예요. 둘째, 불필요하게 모든 걸 맞추려 하지 말 것. 시어머니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고 제 의견이 달라도 표현 안 하고 시어머니 취향에 맞춰 생활하는 대신 기본적 존중은 하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중요한 문제에서는 제 입장을 표현하고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거예요. 셋째, 거리를 두되 예의는 지킬 것. 과도한 연락을 자제하고 사생활 간섭을 최소화하고 만남의 횟수와 시간을 조절하되 기본적인 존댓말과 인사는 하고 명절이나 생일 등은 챙기고 아프실 때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며느리의 삶은 훨씬 편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일어난 변화들을 말씀드리면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밤에 잠도 잘 오고 하루하루가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줄어들었고 만날 때도 전보다 편해졌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적절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엄마가 되었고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아졌어요. 7번째 깨달음, 경계선을 긋는 것의 중요성. 경계선을 긋는다는 건 관계를 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 교육 문제에서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요즘 아이가 너무 늦게 자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 네, 맞아요. 더 일찍 재우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아이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집안일 방식에서도 예전에는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라고 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지금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 방식과 비교해서 더 좋은 걸로 할게요. 라고 말해요. 이렇게 적절한 경계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8번째 깨달음 세대 차이를 인정하기. 60대가 되어 돌이켜보니 시어머니도 그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살아온 시대는 며느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던 시대, 시어머니의 권위가 절대적이던 시대, 가부장적 질서가 당연하던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시대,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시대, 소통과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 시어머니의 행동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관계예요. 9번째 깨달음 나를 지키면서 관계 유지하기. 관계를 유지하되 나를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는 관계를 위해 나를 희생했다면 이제는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감정적 거리 유지. 시어머니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비판적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내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물리적 거리 유지. 너무 자주 만나지 않기, 만나더라도 적당한 시간에 마무리하기, 필요 이상으로 깊이 관여하지 않기. 정신적 거리 유지. 시어머니의 승인을 구하지 않기, 내 결정에 대해 자신감 갖기, 죄책감 느끼지 않기. 너무 가까우면 갈등과 스트레스가 생기고 너무 멀면 가족 내 문제가 발생해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10번째 깨달음 남편의 역할과 한계. 많은 며느리들이 남편에게 기대하죠. 당신이 좀 말해줘. 왜 우리 편을 안 들어줘?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해결해. 이런 기대는 이해할 만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남편도 어려운 위치에 있거든요. 아들로서의 도리, 남편으로서의 의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중재. 완벽한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남편의 한계도 인정하고 대신 남편과 소통해서 최소한의 선은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어 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말은 막아달라거나 아이들 앞에서는 갈등을 보이지 말자는 식으로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참 많은 갈등과 상처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어머니와 반드시 잘 지낼 필요는 없다. 억지로 가까워지려는 노력 대신 나를 지키는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평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시어머니와 무리해서 잘 지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며느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억지로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나 자신을 지키면서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며느리예요.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